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에서는요, 꼭 필요한 보장은 지키고 부담스러운 보험료는 확 줄이는 리모델링 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더불어 리모델링 이후에 새로 보험 가입하는 팁까지 꼼꼼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프플랜 A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요.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는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문 전문가와 윤현정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남편 보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인분이 기존에 2005년도에 삼성 CI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네. 이게 그 보장이 안 되는 게 많다고 해서 정리하라고 해서요. 네. 이거를 해지하고 메리츠화재로 보험을 다시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워서요. 네. 이게 잘 바꾼 건지 한번 점검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종신보험 정리 후에 새로 가입하신 좀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편분의 보험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종신보험 정리 후에 새로 가입한 보험이고요. 잘 가입했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윤현정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가입하셨던 보험, 증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권 보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지금 정리하셨다는 종신보험은 근데 혹시 그 납입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으셨었나요? 이게 그 갱신도 있었고 20년짜리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20년, 그러니까 기본은 20년인데 갱신형 특약이 들어가 있었단 말씀이시죠? 네네. 네. 보니까 2005년도에 넣어두셨으면은 상당히 오래 납입을 하셨는데, 10년을 넘게 납입을 하셨는데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깝네요. 이게 만약에 네. 보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이미 납입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정리를 그냥 쉽게 하시긴 조금 어려운 어려운 보험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권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정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새로 가입하셨던 보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2012년에 가입하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동부화재 실손보험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네. 거기에 지금 혹시 보장 내용 좀 제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상해 사망이랑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손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안 진단금 1,000만 원. 네. 그리고 생식기 관련 또 따로 3,000만 원. 네.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 3,000만 원씩 있고요. 네. 그리고 입원 일당 3만 원에다가 운전자 약간 들어가 있어요. 담보를 정말 많이 넣어두셨네요. 네, 풀담보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2012년도 아무래도 또 준비를 일찍 하셨다 보니까 보험료가 보시기에 98,100원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들어가는 담보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보장받으시는 내용 대비했을 때 보험료가 절대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 정말 잘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진단비가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요거는 종신보험에 기존에 아마 보장이 있어서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했던 것 같아요. 동보보다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암 진단비가 좀 작은 거 보니까 그거를 기존에 암이 이제 종신에서 보장을 받다 보니까 요거는 동부화재에 넣어두셨던 건 조금 저렴하게 넣어두셨던 것 같아요. 좀 작게. 근데 어쨌든 기존에 갖고 계셨던 종신을 해지하셨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신 보험에는 부족하셨던 암의 부분을 좀 채워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입하셨던 보험이 2017년 이번에 넣어두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메리츠 보장 내용 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해 사망 2억이랑요. 네.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이랑 네.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1억 9천만 원. 네네. 질병 80% 후유장애 네. 500만 원. 네. 질병 사망 1억, 암 진단 5천, 질병 수술비 30만 원. 아,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화재 쪽에 이미 풀담보로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담보를 다 넣어두셨는데, 지금 조금 부족하다 느꼈던 거는 솔직히 암에 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해지하셨지만 사망에 대한 부분, 즉 보장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넣어두실 보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진단자금 같은 경우를 좀 여기에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요. 이 보험료가 비쌌던 거는 암에 대한 진단금,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확률이 조금 높은 담보이거든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은 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처럼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넣어두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원치 않으셔도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후유장애나 사망에 대한 담보를 같이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불러주셨던 증권의 이제 보장 내용 보시면 뭐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원하시는 거는 지금 암에 대한 담보거든요. 필요한 보장 내용은. 그리고 진단비가 5천만 원까지 굳이 넣어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진단비는 추가적으로 한 2천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한 2천 정도 넣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연계 조건 없이도 준비가 가능한 그런 보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 2천, 그다음에 유사암. 그러니까 뭐 소외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소외감 같은 경우 500 정도 보장 받으시는, 200이죠. 그 정도 보장 받으시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는 대략 한 3만 원대 정도, 한 3만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추가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지금 계산하셔도 한 21만 원, 한 22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요게 한 13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한 절반 정도는 보험료로 줄어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 정도시면 보장 부분에서도 빠지는 내용 없으시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요 정도의 절감 혜택을 보셨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험료 비싸거나 부담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요 정도시면 크게 유지하실 때 부담은 없으시겠죠? 네네네네. 네네. 다른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주셨는데 리모델링 후에 더 든든하게 보장되는 상품을 추가했는데도 약 8만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리모델링법 2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편중되어 있는 보장에 대해서 좀 골고루 펴드린다든지 내 보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과도한 보험료를 좀 다이어트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셨던 시청자분께서 의뢰를 하셨던 내용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건으로 제가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의 주셨던 분은 53세 남성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입하셨던 보험 자체는 현대해상에 계속받는 암보험. 요거
6년도에 가입하셔서 매달 11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고요. 또 하나생명의 종신보험 준비 중이셨는데요. 매달 납입하시는 보험료 5만 6천 원 하셔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 16만 6천 원씩 납입 중에 있으셨어요. 이분께서 어떤 보장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생명 종신보험에는요, 사망보험금, 종신이니까 사망보험금 1,000만 원에 실손에 해당하는 실손특약이 들어가 있는 게 다였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계속받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해 사망이 9,500만 원, 80% 이상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또 50% 이상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암 2천, 뇌졸중 2천, 급성 2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장 내용, 요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이분께서 어떤 것 때문에 문의를 주셨을까요? 이분께서 팀장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암보장에 해당하는 게 다 되는 거, 가장 넓은 의미의 암보장을 가입하라고 하던데 내 걸 읽어보니까 대장 점마감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처음에 문의를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장 점마감 제외가 문제가 아니셨고요. 15년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갱신형 보험은요, 10년에 한 2배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질병 쪽은요. 근데 이분께서 가입하신 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질환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15년마다 갱신되시면 납입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11만 원씩 지금 현재도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굉장히 비싼 보험료예요. 보장에 대비하셔서. 그런데 이게 68세 때 오르게 되시면 2배만 오른다고 하셔도 22만 원 정도인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셨던 거고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납입보험료가 보장에 비해서 비쌀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업무는 사무직은 아니셨어요. 보통 우리가 상해급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상해급수라는 거는 보험사에서 직업군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1급은 일반 사무직, 2급부터는 현장직인데 그 현장직의 위험도에 따라 2급, 3급으로 나눠지고요. 이분께서 하신 업무는 인테리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1급이 아닌 2급에 해당하는 업무로 처리가 되셔서 납입보험료가 기본계약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뀐 내용 어떻게 변경해 드렸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갱신형이었던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본계약, 이분은 상해 급수가 높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좀 적게 들어가는 기본계약이 적은 보험사를 선택해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암, 말씀하신 대로 대장점마감까지 포함되는 모든 암이 되시는 그런 상품으로 하셔서 각각 2천만 원씩 보험에 대해서 추가를 해드렸고요. 비갱신형 중요하죠. 20년 납 100세로 진행해드렸고 암 진단 시 납입 보험료, 뇌졸중이나 급성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납입 면제가 되시는 그런 상품으로 좀 바꿔드렸습니다. 일단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해보험사 암보험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셔서 납입 금액은 9만 7천 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 잘 하시라고. 왜냐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에 또 실손특약까지 잘 들어가 있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 잘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추가된 금액은 약 9만 7천 원 정도.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제 11만 원짜리 현대해상 상품은 좀 정리를 권해드렸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절감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진단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암, 뇌, 심장에 해당하는 금액들이에요. 근데 리모델링 전에는 15년 갱신으로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비갱신으로 들어가죠. 납입하시는 금액을 보시면은 11만 원, 9만 7천 원. 이거 갱신이 되셔서 오르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하셔도 총 납입하는 예상 금액이 약 5,700만 원 정도고 총 납입하는 금액이 2,300만 원 정도예요. 오르지 않은 기준으로만 해도 약 3,400만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진단비, 똑같은 보장이다가 전에는 갱신형이었고 후에는 비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13,000원 정도가 더 저렴해졌네요. 일단은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높은 보험료를 허비했던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선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납입보험료 부담이 그러니까 확 줄게 되겠죠. 13,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기본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3대 진단비 가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다들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암, 뇌, 심장 쪽인데 기본적으로 난 상해사만 가입하기 싫어도 그거 가입해야 된다. 이러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는 내용이고요. 리모델링 후 가입 팁. 보장 범위가 넓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장, 전막, 내암까지 다 되시는 그런 암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젊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그리고 납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노후에는 보장만 받기 위해서잖아요. 비갱신으로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나중에 가서 오르는 보험료는 내가 노년에도 계속 납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최대한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또 직업이라든지 연령, 병력에 따라서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다 비교하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플랜 A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현명한 보험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문자 통해서 보내주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874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궁금한 게 생겨서 문자 드립니다. 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빼고 진단비 보장만 늘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지문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요. 왜냐면은, 보세요. 암 진단은 그냥 진단을 받으면은 암 진단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암 수술비라든지 암 입원비, 또 방사능 함액약물 치료비, 이런 것들은 내가 암 수술을 하고 암으로 4일부터 뭐 입원을 하셔야 되시고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시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지만 하는 건데 보험금 청구를 막 해드리다 보면은요 암 진단은 받으시되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은 항암약물 치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암덩어리가 너무 크신 분들은 당장에 수술을 안 하시고 또 항암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2기, 3기여셔도 뭐 입원을 한 5일, 6일만 하시고 퇴원하시고 요즘에는 짧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게끔 그냥 진단자금 높여서 한 번에 가져가시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네, 궁금증 해결이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315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제가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아내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또 가입하라고 합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따로 가입해야 될까요? 윤현정 전문가님? 네, 주변에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굳이 따로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이제 대부분 이 직장인 단체보험 자체는요, 직장 생활 하시는 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따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또 그때 가서 다시 보험을 가입하시기에는 뭐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 문제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제 문제는 실손보험을 미리 가입하셨을 경우에는요, 양쪽에 두 개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비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각각 나가지만 보장 자체는 각각 50%씩 50%씩 이런 식으로 비례 보상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다행히도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은 미리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현재 나이 시점과 현재 건강 기준으로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보험료 자체는요. 이후에 내가 퇴직 이후에 들어가는 보험료부터 보장 개시 자체를 퇴직 이후부터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필요한 뭐 진단비라든지 즉 비례 보상되지 않는 진단비라든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 실손에 대한 부분은 퇴직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다 보니까 비례 보상 없이 전에는 이제 직장인 단체 보험, 퇴직 이후에는 요거 추가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각각 보장을 받으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단체 실손보험은 퇴직 후에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실손보험을 또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궁금증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2015년에 네. 1월에 종신보험을 남편이랑 같이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실비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운전을 안 하다가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운전자 보험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그때는 가입할 때는 크게 좀 신경을 좀 안 쓰고 가입을 했는데, 네. 보니까 변액 CI 종신보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거 또 이제 실손도 없고 운전자도 없어가지고 또 따로 가입하기도 그렇고 보험료 규모도 되는데 증권을 또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네. 이게 또 이제 방송도 보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변액이라든가 CI에 대한 게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현재 실손 의료비랑 운전자 담보를 좀 추가하고 싶어서 문의 주신 거죠? 뭐 추가가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이거 변액 CI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듣고 있고 하니까 네. 이거를 그냥 제가 가입한 거에다가 이 실비라든가 운전자를 갖다가 따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가입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이제 좋은 거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괜찮은 보험인 건지 확인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2년 전에 부부가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CI 종신보험이고요. 3년 갱신형 특약인데요. 실손 의료비와 운전자 담보를 또 추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까 문의 주셨던 내용, 운전자 보험이랑 실비 여기다 추가돼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여기 추가는 안 되세요. 그러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렸고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각각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꽤 되시죠? 예. 말씀 듣기로는 한 두 분 합쳐서 거진 40만 원 돈이 넘으신다고.
예, 그렇고요. 예. 제게 예. 이게 이제 저하고 그 남편하고 나이가 같아요. 네네. 나이가 같은데 제게 이제 예. 그 17만 원 매달 이제 17만 원이 나가고요. 네. 예, 남편이 26만 원이 그렇게 그 정도 나가고. 이 안에 실비는 없으신 거고, 그냥 변액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예. 거죠. 예. 근데 변액 종신 CI 보험 요 내용에 대해서 변액이라는 거는 아시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투자사에 투자되시는 거예요. 그게 변액이라는 의미고요. CI라는 의미는 내가 받을 나중에 언젠가 내가 사망하면은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네. 사망보험금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부를 선지급 받으시는 형태거든요. 네네. 이 내용에까지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싸요.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실비랑 운전자 보험을 더 추가하시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걸 조금 그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좀 손을 대고 싶거든요. 사망보험, 그러니까 그때는 네. 이제 가입할 때는만 하더라도 네네. 이제 사망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단비도 필요하니까 이걸 같이 네네. 이제 만약에 네가 진단비를 받지 않으면 뭐 사망보험금 뭐 이렇게 그쵸, 얘기를 그쵸.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예 정리를 좋았던 좀 것 해드릴게요, 같은데, 시청자님. 보세요. 네.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대로 받는데 보통 사망보험금 따로 진단비 따로 하셔도 요 정도 금액이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망보험금 뭐 있으시잖아요. 4천만 원 정도 있으신데 요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1회만 먼저 선지급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권 보시면은 대중교통 사망이라든지 재해사망 부분뿐만 아니고 뭐 CI 추가 보장 특약이나 수술 특약 이런 거는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납입하는 금액 17만 원, 26만 원대 요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3년마다 갱신되시면 납입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납입보험료 더 올라가거든요. 내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준비하신 게 한 2년 정도 되셨잖아요. 예. 조금 건강 상태 두 분 다 괜찮으신 거죠? 예, 별 이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이 보험은 두 개 다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실비 있으시잖아요. 실비랑 운전자랑 이렇게 해서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두 분 다 3만 원대 정도가 나올 거예요. 납입 금액이. 그리고 진단비를 한 2천 정도씩 잡으시잖아요. 그럼 네. 배우자분이 한 9만 원대 정도 나오시고 본인이 한 5만 원대 정도 요렇게 나올 거예요. 미니멈으로 측정하셔도. 네. 그러면 납입하는 금액은 진짜 반 이상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손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럼 보장 범위도 넓어지시는 거고요. 그럼 이거 가입한 거를 정리를 하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납입하시는 보험료 자체가 훨씬 더 절감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생존보험. 요즘에는 나 죽어서 남은 가족 어떻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늙어서 아픈데 남은 가족한테 민폐 끼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러시기 맞아요. 때문에 생존보험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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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더 상세한 네.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액 CI에는 네. 이 실비하고 운전자를 어쨌든 이렇게 더 넣을 수는 추가 없다는 안 돼. 거고. 네. 안 하실 돼요? 수가 안 없으신 돼요? 안 돼요? 상품. 네. 그런 보험이에요. 내용 자체에. 네. 그래서 별도로 어차피 실비와 운전자만 추가하신다면 두 분 다 한 3만 원대 정도에는 추가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은 실비하고 운전자를 네.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따로 뭐 같은 회사 아니면 뭐 다른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50대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또 인수 기준이 좋은 회사가 있고 저렴한 회사들이 있어요. 실비는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대는 또 이 회사가 좀 저렴하다 한 회사로 제가 3만 원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저렴한 회사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분 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추가하시면 되시고, 기존에 있던 이제 상품에 대해서 만약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손은 보셔야 되시는 내용은 맞으시고요.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이 좀 괜찮은 보험인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보다는 더 다른 혜택이 많은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금액도 절반이나 줄었는데 만족하세요? 아니,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화생명 여기 들은 게, 네. 이제 뭐, 친구한테 들었던 거여가지고, 그냥 크게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네요. 네, 더 자세하게 추가로 또 궁금한 점 네.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다시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문자 통해서 또 남겨주신 궁금증도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800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며칠 전에 TV 홈쇼핑을 보다가 저렴한 암보험이 나왔길래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갱신형이더라고요. 나중에 보험료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윤현정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전화 주신 분 이제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 알려주셨으면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었지만 일단은 문의 주신 내용으로만 일단 상담 드릴게요. 먼저 갱신형 상품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연령대가 너무 높으셔서 비갱신형 상품으로는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별도의 선택권 없이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으신 거고요. 또한 이제 건강 상태, 현재 드시는 약이라든지 과거의 질병으로 인해서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아마 홈쇼핑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TV 보시다가 본인이 직접 접수하신 내용이라고 하시면 뭐 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 때문에 준비하셨던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상품 자체가 이제 비갱신형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다들 물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에 납입하시는 금액은 작지만 일단은 전기납, 즉 보장받는 기간이 100세면 100세까지 전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증가 따라서 보험료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시기, 뭐 65세나 70세 이후가 되신다면은 보험료가 너무 커져서 보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대가 만약에 조금 젊으신 분, 그러니까 60세 이하 정도 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60세 이상이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또 비갱신형 상품이 갱신형 상품에 비해서는 워낙 높다 보니까 기존대로 그냥 갱신형 상품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홈쇼핑으로 가입하신 갱신형 암보험이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혹시 문자 주신 분께서 60세 이하시면은 비갱신형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60세 이상이시면은 그냥 기존대로 유지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2131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2세 여성입니다. 2009년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정지문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분께서 납입보험료가 종신보험에다 실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부담되셔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009년도에 가입하셨으면 실비도 지금보다는 좋을 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계약 종신 사망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하면 납입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유지, 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지 않고요. 감액이라는 감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계약 부분은 회사마다 틀린데 뭐 S사는 2천까지, H사는 3천까지 이런 식으로 주계약을 감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신 후에 실손은 꼭 들고 가신 형태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납입도 거진 한 8년 정도 2009년도에 하셨으면은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납 정도 되실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반 정도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하셔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더 자세한 사항은 증권 보내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주 계약을 또 감액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실손 의료비가 포함된 종신보험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삼성생명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들어갖고 있는데요. 네. 20만 8,800원씩 들어가고, 네. 거기 실비까지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이 보험 언제쯤 가입하셨나요? 2016년도에요. 작년에 가입하셨고요. 네네. 또 궁금한 사항은 없으세요? 제가 이거 보험료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보험료가 너무 막 비싸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종신보험에 한 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또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까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현정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리 이제 저희 쪽에 전달해 주셨던 증권 제가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유니버설 종신보험 금액대가 20만 8천 원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네. 네, 금액이 정말 부담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또 2016년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20년 납이면 앞으로 지금 지금 시청자님 연령이 60세라고 하셨으면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80세까지 납입하시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되시면 정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장받으시는 내용을 제가 봤더니요. 아무래도 종신보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망에 대한 보장이, 즉 사망에 대한 담보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장 내용은 실손 담보, 그다음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정도 각각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 실손 담보 있으셨지만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건 사망에 대한 담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연령대가 60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망에 대한 담보를 보장을 받는 것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집중해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진단을 드리기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사망에 대한 담보를 그냥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이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뇌출혈이잖아요, 담보가.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뇌졸중 담보로 변경해 드리고요. 즉, 뇌졸중 담보로 변경해 드리면 과거에 가입하셨던 그 보험, 뇌출혈 담보에서는 지금 뇌경색에 대한 보장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담보를 제가 뇌졸중으로 바꿔드리면 지금 뇌경색에 대한 담보까지 좀 더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암, 뇌졸중,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으셨던 실비도 그대로 넣어드려도요. 보험료는 일단 사망에 대한 담보가 빠지다 보니까 한 10만 원대 정도로 보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가입하셨던 거랑 지금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랑 비교를 해드리면 보장받으시는 내용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죠. 뇌출혈에서 뇌졸중으로 보장 범위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게 납입은 20년이지만 보니까 진단비는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 20만 8,800원이라는 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지만 이 보험료도 고정된 게 아니라 연령에 대한 증가 분분으로, 즉 내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보험료는 또 점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꿔드리는 내용은 갱신형 상품이 아니라 비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딱 20년 동안 10만 2,800원을 납입을 하시면 100세 동안 보험료 올라가는 내용 없이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즉 사망에 대한 담보를 제가 빼서 그 담보만큼을 지금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질병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장해 드렸고요. 보험료는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떨어졌죠. 그렇게 보장은 지금 20만 8,800원에서 한 10만 원대 정도로 낮춰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하시기에도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시청자님? 이 정도 금액대면은 부담이 조금 덜 되시겠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만족이 되세요? 그러시면? 예.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궁금증 해결 좀 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갱신형 상품을 비갱신형 상품으로 변경하시면 안보장 범위는 더 확대가 되면서 또 납입보험료 부담감은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985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이 CI 보험은 안 좋다고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안 좋고 언제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정지문 전문가님. 네. CI 보험이라고 무조건 안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일단은 CI 보험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인터넷 다 뒤져보셔도 나오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CI 보험이라는 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죠. 언젠가 내가 한번 죽어서 받을 사망보험금의 50% 내지 80%를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받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납입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약 150% 정도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대한 질병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암, 그냥 뇌졸중, 그냥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게 아니고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항상 앞에 중대한이라는 얘기가 붙어 있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관상에 정해져 있는 그 중대한에 부합이 돼야지만 언젠가 내가 죽어서 받을 사망보험금 중에 일부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도 비싼데 대비해서 좀 보장이 적다 이렇게들 많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일반 종신에다가 진단금을 플러스하셔서 가져가신 형태로 좀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문의하시는 게 CI 보험 안 좋다고 지인께서 해지하시라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리거든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예전 상품이에요. 20년 납입이신데 15년 납입했어요. 이거 해지하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본인이 아파요. 아픈데 해지해버리면 다른 보험 가입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직업이라든지 가입 시기 또 들어가 있는 특약군에 따라서 내용은 천차만별로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입한 어떤 상품이시고 현재 본인은 어떤 업무를 하시고 이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CI 보험이 좀 많은 분들에게 안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또 들어가 있는 특약군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틀려지니까요.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또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26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0대 남성이고요. 드디어 내년이면은 아기 아빠가 됩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문의 주셨어요. 어제 보험 플랜 119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윤현정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내년이면 아기 아빠가 되신다고 하니 먼저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요. 일단 태아보험이라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인 어린이 보험 플러스, 그 다음에 선천 이상이라든지, 인큐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생아 질병, 이런 입원 일당이라든지, 즉, 출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태아에 대한 담보를 같이 합쳐진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태아 때의 보장과 어린이 보험의 보장을 같이 묶어 놓은 게 태아보험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산 과정에서 진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좀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으신 게요. 일단 출산 이후에 그러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도 가끔씩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내용이 좀 위험하신 게요. 혹시나 그럴 일 당연히 없으시지만 아이가 출산 과정 중에서 혹시나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황달이라든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병들,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바로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험 가입되는 게 아니죠.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주민번호가 나와야지만 또 보험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 공백기에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원하시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어린이 보험보다는요, 좀 더 일찍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보험보다는 태아보험을 더 추천해드린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3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가 뼈가 약하다 보니까 골절과 입원비에 대해서 걱정이 큰데요. 다른 보장 말고 골절이나 입원비 위주의 보험이 있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네. 저 골절이랑 입원비, 상해 입원비겠죠. 아무래도 골절로 입원하시는 그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으신데,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우리 운전자 보험 10,000원 합니다. 뭐 이런 내용 들으셨죠? 근데 운전자 보험에 필수적으로 꼭 운전자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에다가요. 뭐 상해 수술비라든지 골절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상해 입원비 이런 걸 추가하셔서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운전자 담보는 빼고요. 내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가입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좀 많은 상해 일당 입원비와 또 그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이런 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한 분만 더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080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손보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 더 가입을 했는데요. 2012년에 가입한 것과 이번 달에 추가로 가입한 것 중에 어떤 걸 유지해야 할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윤현정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2012년에 가입하셨던 상품은 실손에 대한 보장은 100세까지 가능한 상품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가입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장 자체가 15년 만기로 끝나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는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많이들 참고해서 들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19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가 망할 경우에 제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하시고 질문 주셨어요.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질문이 좀 재밌네요. 보험사가 중소기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 거대 대형사가 있고 좀 작은 회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굉장히 대형 회사도 우리 예전에 대한생명이라고 있었잖아요. 망했잖아요. 하나생명으로 편중됐죠. 그리고 왜 금호생명 이런 회사들 예전에 있었지만 없어졌잖아요. KB생명으로 됐죠. 이 보험사는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다 되시는 제1금융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망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다 흡수 합병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안 알려진 회사더라도 좋은 보장으로 나한테 맞는 보장이 있으시면 그거 가져가시는 걸로 보장만 보고 선택하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네. 네, 중소보험에 가입을 하셔도 안전하다라는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망할 경우에도 보장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살펴봐야 할 문자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나 문자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66번 되겠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두 분과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